안녕하세요, 갱디입니다. 또 1년이 훌딱 지나가서 25년 직장인 플래너 들고 왔어요.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플래너를 사용하는지 곁들여서 사용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4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4개의 분기별 플래너와 새해 준비하기로 나눠져 있던 24년형에서 이번에는 1년형을 단 하나의 플래너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각 월별 컬러가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페이지 전체적으로 색감을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또 모든 법정 기념일과 만우절 같은 기념일까지 전부 플래너에 담았거든요. 칸수 때문에 먼슬리 위클리에서 생략된 부분은 데일리 페이지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 페이지는 사라지고 회의록은 구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플래너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월요일 시작 버전, 일요일 시작 버전 모두 제공하는데 저는 월요일 시작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옐로우를 메인 컬러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스티커를 위에다가 덧붙여서 커스텀을 해볼게요. 그러면 홈 화면에서도 초록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번에 굿노트 6로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보면은 하이퍼링크 모드를 클릭하려면 위에 연필을 눌러서 편집 모드를 해주면 하이퍼링크 모드가 됐습니다. 근데 굿노트 6에서는 편집 모드인 상태에서도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하이퍼링크 모드를 쓰지 않아요. 그냥 편집 모드에서 다 이동이 가능하니까. 상단을 보시면 인덱스 그리고 페이지들의 아이콘들이 다 있어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보이는 온구 아이콘을 눌러서 이동해주시면 온구 웹사이트가 나와서 여기서 컬러 코드라던가 굿노트 전용 스티커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굿노트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부터 어떻게 다운로드하고 도구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다 이동하는 거는 알고 계실 테고 이 양쪽 하단에는 숨겨져 있는 하이퍼링크가 있어서 1월로 갔어요. 다시 인덱스로 돌아오고 싶을 때 상단을 클릭해도 되지만 이 하단을 이 왼쪽, 오른쪽 어디나 눌러주시면 인덱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를 이동하든 되게 빠르게 돌아올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연간 캘린더부터 올해의 목표, 위시리스트, 연차, 휴가를 계획하는 페이지까지 있는데 저는 우선 위시리스트를 가장 먼저 적어줘요. 막상 나 올해 뭐 하고 싶지? 뭐 해야 되지?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으면 더 쉽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 적어줍니다. 다 적어준 후에 거기서 딱 하나 내년으로 미룰 수도 없고 꼭 이번 연도에 이뤄야 한다 하는 거를 정해줘요. 그게 바로 올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이 아니죠. 이번 연도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을 얼마 정도 모으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시급해요. 그래서 위시리스트라는 건 사실 올해의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저는 이 위시리스트에 올해 적은 걸 다 이룰 생각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지면 사람이 아니라 진이죠. 다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1년이 지나간 적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 딱 하나만 이루면 올해 성공했다고 생각할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가미 도구로 잡아주고 복사를 해줍니다. 이 아이콘이 복사 아이콘이죠. 그리고 한 페이지 앞으로 가면 올해의 목표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올해의 목표를 붙여 넣어줍니다. 저는 얼마까지 모으는 게 올해 목표니까 보면은 업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올해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업무적인 목표를 또 세우고 이 업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적어주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이만큼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서브 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또 개인적인 목표도 잡아주고 업무 외적인 거기에 맞춰서 또 투두 리스트도 함께 적어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목표를 한 번 나눠준 거죠. 업무적인 거와 개인적인 걸로. 여기서 또 나눠서 분기별 목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돌멩이로, 돌멩이에서 모래로 계속 쪼개져 나가는 게 저의 가장 큰 계획법인 것 같아요. 근데 분기별 목표를 세워주기 전에 또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연간 페이지로 이동해서 내 스케줄을 쫙 정리해보는 거예요. 언제 휴가를 가고 언제 정도에는 업무가 바쁘고 이때는 이 프로젝트에 전념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내 1년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면 내가 1분기에는 업무 외에는 뭐 할 시간이 없겠는데? 그러면 이때는 목표를 업무적인 거에서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분기별 목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연차 휴가 관리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보면 저는 개인 사업자여가지고 연차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연차 페이지를 통해서 연차만 더 자세히 관리해주면 좀 더 디테일한 일정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목표 페이지에서 올해 목표도 나왔고 업무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 그리고 분기별 목표까지 나왔으면 이제 1분기 목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분기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저는 미리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다 계획을 세우진 않고 1분기만 일단 펴줍니다. 왜냐면 계획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수정될 걸 알기 때문에 1분기 계획만 착실하게 잡아줘요. 올해 목표 페이지에서 세운 1분기 계획을 또 복사해주고 클릭해서 1분기 계획으로 이동해준 다음에 그냥 아무데나 잡고 붙여 넣어줘서 이걸 보고 다시 1분기에는 내가 업무적으로 이걸 달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걸 달성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야 될 일 적어주는 거예요. 이걸 1분기 목표를 세운 걸 바탕으로 이렇게 1분기 업무 목표, 개인 목표를 적어줬으면 이걸 또 1, 2, 3월 1분기 일정에 맞춰서 잘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정을 정리해줄 수가 있어서 중첩된 일정들과 그리고 연결성 있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제 1분기 계획 페이지도 마쳤으면 1월로 이동을 해줍니다. 곧 1월이죠. 저는 또 1월만 싹 올가미 도구로 복사해서
1월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붙여 넣어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다시 먼슬리 목표랑 투두리스트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한 달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계획해주는 거예요. 아까 1분기 보시면 1분기를 이동할 때는 또 여기 하단 가운데에 보시면 First Quarter라고 돼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1분기 계획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계획을 세울 때 4일, 4를 적어주고 또 10일에는 뭐가 있으니까 10일 적고 촬영, 17일 업로드 이렇게 적어뒀잖아요. 왜 이렇게 적어뒀냐면 이걸 복사해서 1월로 붙여 넣어줬을 때 1월 4일에 촬영이 대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10월에 촬영이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써주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직장인 플래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휴일이 바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쉬는 날은 무조건 이 하이라이트 스티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좀 쫄리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직장인 플래너에 포함되어 있는 스티커가 다양하게 있는데 2가지 종류의 스티커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미지 형태로 된 스티커도 제공하고 똑같은 이미지인데 굿노트 스티커 컬렉션 파일 포맷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불러오시는 방법은 다들 아실 테고 굿노트 스티커 컬렉션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티커 도구가 있잖아요. 스티커 도구를 눌러서 하단을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줄 건데 다음에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보통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거예요. 압축 해제해주시면 여러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굿노트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주면 여기에 점 컬렉션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게 다 굿노트 스티커 컬렉션 파일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zip 파일로 되어 있지만 zip 파일을 해제할 필요가 없이 바로 불러와 줍니다. 하이라이트. 자, 한 번에 불러와졌죠?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건 먼슬리 하이라이트이고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위클리 하이라이트 스티커입니다. 생성 눌러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 방식으로 굿노트 스티커는 다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휴가,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일정이 보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스티커예요. 보시면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굿노트 스티커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텍스트를 클릭해서 여행 이런 식으로 텍스트까지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미지 스티커 외에도 굿노트 스티커 컬렉션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옹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놓은 스티커 컬렉션이 많이 있거든요. 꼭 들어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주세요. 보시면 작년 버전은 텍스트로 만든 게 아니라 펜으로 만든 거여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의 스티커도 있거든요. 이것도 무료로 다운로드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건 텍스트
변경은 안 되고 직접 손으로 써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슬리까지 정리가 됐으면 위클리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다 있긴 한데 다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먼슬리만 사용하셔도 좋고 위클리만 사용하셔도 좋고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슬리 위주로 사용하고 위클리, 데일리는 상황에 따라서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1월 1주차 일정을 정리해 줄게요. 복사 1월로 이동, 그리고 이 하단에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일주일을 다시 촘촘히 계획을 해주는 거죠. 잡일이랑 개인적인 일이 너무 여러 개여서 가끔 쳐내기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 중요도에 따라서 긴급한 것, 중요한 거, 긴급하지 않은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주면 머리가 좀 차분해져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선순위 먼저 쳐내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투두리스트식의 체크 형식 아니라 또 스티커 중에 뭐가 있냐면 타임테이블 스티커가 있거든요. 불러와서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타임테이블 형식으로 일정 관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1개짜리도 있고 이게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을 한 번에 타임테이블을 넣을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만든 스티커이기 때문에 만약에 7시에 일정이 시작하지 않는다. 나는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고 다시 이걸 점 3개 클릭 그래픽 추가로 타임테이블에다가 다시 스티커를 저장해주고 나만의 일정에 맞춰서 스티커를 사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을 쓸어 올려서 캘린더를 스플릿뷰로 두고 맞는 날짜를 선택해 준 다음에 올가미 도구로 잡아준 걸 11시니까 11시에다가 놔주면 11시 외주업체 미팅 이렇게 들어가죠. 날짜까지 딱 맞춰서 넣었으니까 알림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1일 전에 알림을 해주면 까먹을 일이 없겠죠. 만약에 아이폰 있으신 경우엔 아이폰으로 알림이 갑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여기서 내용까지도 메모에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까먹지 않고 미팅에 참여할 수 있죠. 즉 데일리가 남았죠. 플래너는 일정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데일리를 써주면 됩니다. 평소에 위클리를 쓰다가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은 까딱하면 마감을 못 맞추겠는데 싶은 날. 해야 하는 일을 올가미 도구로 복사를 해줘요. 아까 다시 이동을 하면 만약에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데일리 써야 되겠다 하면 복사해주고 2월로 이동해서 투두 리스트에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보시면 줄 간격이 위클리와 데일리 투두 리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 조정이나 간격 조정을 해줄 필요 없이 바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빠르게 데일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제별로 묶어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해 주실 수 있고 1월 예시 페이지로 설명드리면 투두 리스트 된 걸 바탕으로 시간 배분을 해줘서 야근을
막을 수 있게 일정을 짜주는 거죠.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형광펜으로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나눠서 해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뉴스 스크랩트는 30분에 시작해서 60분에 끝, 노트 디테일 상세 페이지는 20분에 시작해서 60분에 끝 이렇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시간 계획을 해줍니다. 이건 약간 저만의 팁인데 진짜 마감이 급한 거 있죠? 여기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별로 1시간 10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딱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 10분 시작해놓으면 여기에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뜨죠? 이걸 한쪽에다가 딱 세워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마감을 잘 맞추게 되더라고요. 꼭 굿노트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에서도 타이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건 더 크게 잘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쪽에다가 타이머 맞춰둔 걸 띄워두고서 일을 합니다. 이 직장인 플래너 업로드도 그렇게 타이머 덕분에 마감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회의록인데 미팅이에요. 제가 회의록을 너무 못 써가지고 여기 있는 빈칸을 다 채우기만 하면 정리가 되는 회의록을 만들어버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참석자를 적어요. 왜냐면 내가 날짜, 장소, 누가 참석했는지를 적어야 나중에 그 회의를 다시 찾아서 복귀해 볼 때 생각이 더 쉽게 나고 관련자들 컨택하는 것도 쉽더라고. 그리고 회의 전에 회의명 써주고 그리고 주요 안건들을 꼭 적어둔 다음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걸 적고 또 저는 녹음까지 켜요. 딱 녹음을 굿노트에서 키고 회의 내용을 적어주는 거죠. 회의 중에 막 적어줘요. 지금 이거는 이쁘게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개발세발 막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회의가 끝나면 녹음은 멈춰주고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편해요. 내가 이 내용을 했구나. 이걸 클릭해보자. 적어줘요. 지금 이거는 이쁘게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개발세발 막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난 개발세발 막 적어. 이렇게 스크립트 클릭해서 그 부분만 다시 들어줄 수도 있고 이 얘기를 하던 와중에 내가 필기를 한 게 어느 부분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회의록 하는데 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의를 마친 후에는 꼭 확정사안을 적어줘요. 안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안건에 대한 확정된 사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이 회의는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사안을 꼭 잘 적어줍니다. 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회의랑 확정사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이 또 주어졌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 회의에 참석한 이 사람은 뭘 해야 되고 저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다 적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책임자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D-Day, 이 일을 끝마쳐야 되는 날까지 적어주면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직장인 플래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회의록이 이렇게 주별로 3주차, 4주차 주별로 알아서 정리가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별 회의 있으신 분들한테 너무 편하고, 만약에 주별 회의에 2주에 더 회의가 있다 하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현재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1월 1주차 회의록이 복제가 됐어요. 무한으로 복제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을 눌러주시면 그 페이지 가장 첫 번째 걸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1월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2월, 3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직장인 플래너 소개 영상은 제가 직장인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소개를 드려봤어요. 저는 참 매년 드는 생각이 내가 연초 같지만 살면 참 성공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꼭 3월쯤 되면 다시 예전에 의지박약한 나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쭉 그냥 12월 될 때까지 놔버리는 게 아니라 2분기 페이지가 왜 있냐면 4월에 다시 2분기로 시작,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리트라이 하면 되죠. 사실 연초라는 건 누군가가 나한테 다시 열심히 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스스로가 준 기회니까 그 기회 그냥 2번 주고 3번 주고 뭐 매달 다시 또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되죠. 매달이 뭐야? 매주 줘도 되고 매일 줘도 되는 거잖아요. 뭐 이번 연도에 혹시 내가 너무 계획적이지 않게 살아서 나는 글렀다, 플래너 못 쓰겠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지키는데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마구 남겨주세요. 안녕!